저는 지금 로봇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 로봇이 똑똑해지면 내 오른쪽 에어팟 이어폰을 들어봐. 오! 시키는 일을 잘하겠죠. 전 세계 공학자들이 요즘 로봇을 조종하고 있어요. 로봇을 위한 AI, 피지컬 AI를 만들려는 건데요. Okay, let's talk about physical AI. 컴퓨터 속에만 갇혀있던 AI에게 공학자들이 몸을 주고 있습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I 혁명이 진짜 로봇 혁명으로 이어질까요? 제가 고작 10년차 과학기자지만 감히 젠슨왕님의 말을 검증해보려고 전 세계 피지컬 AI 연구자가 모이는 컨퍼런스 한복판에 다녀왔습니다. 팔이 생긴 제미나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말도 된대요. 내 오른쪽 에어팟 이어폰을 들어봐. 오! 오른쪽 집었어? 처음 보는 에어팟도 잡는 이 로봇. 뇌에는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미나이에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서 만든 제미나이 로보틱스인데요. 여기는 최신 버전을 최초로 선보이는 현장입니다. 이런 제미나이를 시험해보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이 이상한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Okay, rotate the box clockwise. No! Wow! Wow! What's the hardest one? Okay, pull out the blue wire. Okay. No! Oh my god. Insert the black wire. Insert the black wire in the lead. Yeah, you can play. 그래서 저거를 집어서 넣으라는 거죠? 와우. 오. It's a good handover. It's a benchmark for evaluating affordance generalization. So as we just saw, in one of the demos, one of the models here, was able to do many of these tasks zero shot. 와우, 와우. 제로샷은 AI가 학습 과정에서 전혀 본 적 없는 새로운 개념이나 물체를 이해하는 현상이에요. 구글 로봇이 처음 보던 이 장난감을 알아본 것처럼요. 피지컬 AI의 제로샷은 공학자들에게도 화제인 새로운 현상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준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처음 보는 물건도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수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초대형 사이즈의 모델에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어떤 형태로 그 사물이 등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명확한 설명은 아직은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제가 이때 진짜 놀랐는데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알고 보니 AI 블랙박스 이야기였어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가 작동하는 원리를 아직 과학자들은 모르거든요. 이런 현상을 AI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챗GPT에게 위키피디아 문서를 엄청 많이 학습시켰더니 어느 순간 챗GPT가 학습한 적 없던 문장도 잘 생성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글이랑 영상이랑 너무 많으니까 다 때려박았더니 뭐지? 왜 되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AI 블랙박스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공학자들은 일단 로봇을 발전시키려고 로봇에게도 데이터를 엄청 때려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액션을 위한 네, 텔레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사람이 로봇을 조종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죠. 로봇 조종 데이터를 어떻게 모은다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미국까지 가봤습니다. 로봇 조종기만 10개쯤 있어서 로봇 데이터 수십 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실이죠. 그 중에 하나의 조종기를 제가 써보기로 했어요. 아, 준비됐네. 요새 피지컬 AI를 하는 많은 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많이 해요. 두 팔을 이용해서 조종을 바로 뒤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 세상에. 이걸 선- 3초 동안 잡고 있으면은 로봇학교 선배님? 화면에서 시작이 되고 로봇들이 천천히 제 포즈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포즈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로봇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어서 로봇으로 잡으려는 물건의 생김새와 현장 상황이 영상으로 저장되고 모든 로봇의 모터가 몇 도씩 움직였는지도 저장돼서 피지컬 AI를 위한 하나의 행동 데이터가 돼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과를 두 개를 잡아서 여기다 넣는 걸 한번 해보시죠.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절 좀 무시하시는 것 같고요. 절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로봇학교 입학시험 수험번호 235번이 다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집어보겠습니다. 사과인 것 같긴 아, 한데. 사과라고. 자, 집어서 오, 잘하시네요. 장바구니에 잘하시네요. 넣는다. 네. 더 어려운 거 주세요. 빼보세요. 아, 빼기. 이거 왼손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왼손 쓰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오, 진짜로 잘하시는데요, 근데? 근데 지금 장바구니랑 같이 들어버렸어. 그럼 다시. 그러면 봐봐. 오, 우와. 오, 우와. 진짜 잘하시네요. 미쳤다. 이 정도 장학생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장학생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이게 쉬워 보여도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봇 손가락이 2개뿐이라 세밀한 각도 조정이 필요했어요. 저희가 한 가지 테스트, 저희가 지금 정말 시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테스트가 뭐예요? 이게 계란을 집어서 얘가 사실은 두 개가 갈라져요. 네. 그래서 두 손으로 잡아서 네. 얘를 이렇게 잡아서 네네. 빼시면 돼요. 이건 진짜로 어려워요. 저는 못했어요. 이건 진짜로 어려워요. 성공하신 분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어려워서. 이게 깨지진 않죠. 아니, 그게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오! 이야. 영모님! 선배님! 안 어려운데요, 선배님? 조립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 안에 지금 뽑으신 게 마침 또 하트 모양이라서 방향을 완전히 잘 잡아야지 꽂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려울. 이거는 어려울. 오! 와! 진짜 박수. 진짜 박수. 진짜 박수. 근데 약간 이거 어디 게임방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데이터 모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의 그 행동 데이터를 엄청 모아서 로봇에게 전부 준다면 로봇 입장에서 볼 때 사과는 옆쪽을 감싸듯이 잡고 장바구니는 손잡이를 잡으면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챗GPT로 치면 위키피디아 한 페이지 만들어주는 한 줄도 아닌 한 글자 정도. 네, 저희가 네. 요런 정도 스페이스에서 네.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이 작업을 한 300~400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작업을 줄이는 그런 게 이제 사실 AI 리서처들이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고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모아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데이터를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구가 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도 데이터 센터가 AI 때문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2030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2배나 돼서 일본이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이랑 비슷해질 거예요. 여기에 로봇이 간단한 행동을 하는데도 수백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환경도 걱정이고 로봇이 충분히 똑똑해지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수백 개가 필요하다던 행동 데이터를 5번으로 줄였다는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We use the teacher to help improve the base robot policy. 이 로봇은 컵도 짚고 수건도 갤 줄 아는데 전부 5번 만에 해내요. We actually have 2 different phases. One is to build this teacher model that gives reward feedback to tell the robot if it's doing good or bad. 이 선생님 AI는 인터넷 영상을 학습시켜서 만들어요. 수건 잡는 영상을 엄청 보고 이런 게 수건을 잡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만드는 식이죠. 다음 단계가 로봇 조종이에요. 로봇을 조종해서 수건을 접는데 딱 5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로봇이 스스로 수건을 접으면 처음에는 실패해요. 그때마다 선생님 AI가 그건 실패야 라고 가르치고 어느 순간 한번 성공을 하면 보상을 주죠. 그러면 1시간 만에 이 로봇이 수건을 접을 수 있게 돼요. We're trying to build the best kinds of teachers for our robots. If you take one of these robots or a humanoid, we want our robot to be able to learn things in that new person's house, right? So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build better teachers. You don't want to collect data in your own house of that robot. Ideally, it would be nice if your robot could just learn how to do things in your house by itself. 지금 로봇은 그걸 못해서 월 71만 원이라는 이 가정용 휴머노이드는 누가 원격으로 조정을 해줘야만 옷을 거는 것 같은 집안일을 해내죠.
long term, it doesn't make sense to have thousands of people collecting data 24/7. No matter what, we want our robots to keep improving. The only way to do that is with good teachers. 피지컬 AI 안에 선생님 AI 따로 있는 거 좀 재밌지 않나요? 저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 머릿속에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잘하면 막 칭찬해줘. 저는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얘가 실패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로봇을 조그만하게밖에 못 만들어요. 너무 크면 부서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학자들도 엄청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어요. 목표는 단 하나, 전기 덜 쓰고 돈도 덜 들고 사람 힘도 덜 필요한 그런 똑똑한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